안녕하세요. 세계 감동실화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미국 대사관 직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과 광고를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부분의 수익은 기부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발 그만 좀 해. 여기는 태국의 미국 대사관 사무실. 한 미국 여성이 머리를 부여잡으며 곤란해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방콕에 있는 미국 대사관 12년차 직원이고 36세 사라 존슨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태국의 매력에 빠져 관광비자를 추가로 해서 대략 3개월간 거주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금전적인 부분은 부유한 부모님 덕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여기서 만난 태국 시민권자인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결국 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연은 이번 사연이 반응이 좋다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한 기회로 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하여 지원을 했고 현재 12년 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무하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정말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사관에서는 태국과 한국의 분위기로 좋지 않은데 집에 가면 남편이 갑자기 안 하던 투정을 하기 때문이었죠. 물론 남편 말이니 처음에는 계속 들어주다가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각 나라의 문제로 양쪽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일 없으신가요? 정말 힘드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과 태국은 역사적으로 관계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동남아시아 중 최초로 한국을 지원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태국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약 6,326명의 병력을 파병하였고 이는 양국 간 외교적 관계가 시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태국은 군인 외에도 해군 함정을 파견하여 해상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후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고 1958년 10월 1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과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동안 태국은 한국과 함께 미국을 지지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공통된 입장으로 협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나라는 군사적, 정치적으로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경제적 협력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양국은 경제적인 협력도 본격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태국은 한국 제품의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였으며 이 시기에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적 교류 최근 들어 한류 열풍이 태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음악, 음식 등은 태국에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국 간 관광 및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태국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국가 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씩 그 문제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불법 체류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태국인의 불법 체류자 수가 한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수는 약 1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로 태국은 불법 체류자가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태국은 불법 체류자 수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체류 문제는 주로 단기 비자를 통해 입국한 태국인들이 비자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취업하는 경우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 문제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난감함을 겪은 적이 많거든요. 불법 체류자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물론 그들 중 순수하게 한국이 좋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시점에서는 인식이 좋지 않고 사고치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문제가 되어서 경찰에 잡히고 뉴스에 나온다면 선량한 태국인들이 같이 욕을 먹게 되죠. 소수의 나쁜 사람들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특히 직업군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 택시 운전수 기준으로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몇몇 나쁜 분들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욕먹는 직업군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태국의 불법 체류자의 안 좋은 인식은 태국은 마약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그리고 불법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와 연계해서 범죄 조직까지 연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문제들이 불법 체류자가 만들어내기에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죠. 한국과 태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조사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 특정 태국인 개인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며 다수의 태국인들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문제로 한국 정부는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양국 간 비자 발급 절차의 복잡성을 발생시켰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협의를 통해 합법적인 이주와 체류를 촉진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국 국민에게 한국 내 체류와 취업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 사람도 반대로 태국에서 사업, 장기 체류를 하고 싶다면 그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국인도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화장품이나 특히 관광업 등등 말이죠. 위의 문제들로 인해 입국 거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를 거부당하거나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태국의 100만 팔로워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의 주장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거부를 했었는데요. 저는 입국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태국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여행 정보 제공 및 입국 시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해결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 유명 인플루언서의 발언과 동시에 태국 여행업 협회 부회장의 발언 때문에 큰 파장을 겪었는데요. 태국 여행업 협회 부회장인 유타차이는 한국 관광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는 한국의 관광 명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명소는 넷플릭스 혹은 영화로 알려져 있어 수명이 짧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을 더 매력적인 관광지로 비교하며 이들 국가가 더 많은 명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관광공사와 주태국 한국문화원이 즉시 항의했으며 이에 태국여행업협회는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유타차이 부회장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일 뿐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한국과의 관광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이 내용을 접하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여행업협회 부회장인 유타차이가 한국이 정말 싫어하는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하다니요. 정말 하면 안 될 말들을 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과 사건들로 인해 서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양국이 스포츠나 다른 경쟁을 하게 된다면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야구를 일본과 한국이 한다. 물론 일본이 평균적으로 더 잘하는 나라이지만 일본에게 진다면 한국 선수들은 한국을 오지 말라는 말과 엄청난 욕을 먹게 됩니다. 어떠한 경기를 하든 한국은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하죠. 그런 한국을 겨냥하는 말을 일본 매체에서 하다니요. 이건 정말 싸우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덕에 서로 관계는 더 안 좋아져서 SNS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지금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태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큰 문제는 입국 관련 문제나 태국 내 취업 기회 부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양국의 긍정적인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한국과 태국의 협력 사례를 강조하고 상소 존중하는 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이 태국인 채용을 늘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겠죠? 물론 이 문제는 태국에서 한국 기업을 우대해주고 세금 문제 등등 편의를 많이 봐주어서 많은 훌륭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공장이나 회사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세금 혜택을 주어 손해일 순 있지만 결국엔 우리 자국민들이 취업을 해서 태국 경제가 튼튼해지고 한국처럼 성장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한국 기업에 특혜를 줘서 중국이나 인도 등등의 나라보다 태국이 더 기업하기 좋다는 점을 어필하며 기업의 총수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국의 분위기도 좋아지면서 이게 국가 간에 좋은 영향을 끼쳐 태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에서 비자 문제나 불법 체류의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문제와 해결 방안들을 남편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이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 서로 통큰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태국이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냄과 동시에 관세, 세금 문제 등등 많은 혜택을 주고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인 우대 비자 문제, 사업 문제 등등 현재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면 한국에서도 입국 문제와 더불어 태국 관광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하지만 시민들부터 인식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각 나라의 유명인들이 서로 나라를 좋다고 해주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확실히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언론과 소셜미디어 논란이 정말 큽니다. 현재 태국 내 소셜미디어를 통한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고 특정 이슈의 왜곡된 보도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양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소통하고 오보정정과 관련된 미디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력 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미디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태국과 한국의 공동 프로젝트로 요즘 일하긴 좀 뭐하지만 한류 열풍으로 정말 오랜 기간 태국에서는 K-팝을 사랑해왔습니다. 소녀시대에서부터 블랙핑크까지 정말 많은 한국 가수들이 태국에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태국에 오자마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태국과 한국이 서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아이돌 팀을 만들거나 10대를 대상으로 아이돌 만드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된다면 충분히 두 국가 간의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고 그 분위기를 타 양 국가의 관광, 비즈니스 등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분위기가 좋으니 관광도 많이 갈 테고 비즈니스도 많이 이루어지겠죠. 크게 본다면 대기업들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서 태국인 노동자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와 근로 환경에 대한 불만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SNS에서 인증해주고 있는데요. 태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노예사회를 연상케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어느 나라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죠. 하지만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을 양국 간에 체결하고 정기적인 노동 환경 점검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저는 태국인도 한국에서 이런 부당한 사례를 충분히 고지하고 그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필요하며 한국의 고용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의 인력을 받아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국의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감시까지 확실히 해서 양 국가 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별일 아니지만 태국인이 과도한 인권 주장으로 사업주를 난감하게 해서도 안 되고 한국의 고용주도 지금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많은 태국인은 돈을 벌고자 가족들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고생을 하며 돈을 벌고 자국으로 돈을 보내주죠. 그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그 고용주의 자녀가 타국에서 겪는다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가 양국가 간의 더 큰 문제로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현재 양국 간 교육 및 문화 교류가 부족하여 상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언어 체계 문제, 다른 문화, 생활 방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다소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교환 학생 프로그램 확대, 문화 축제,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젊은 층의 상호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 태국과 한국의 유명 대학에서 서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서로의 대학으로 보내서 좋은 점은 배우고 개선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의 학생으론 힘들겠죠? 처음엔 소수로 진행하겠지만 나아가선 서로의 나라의 유명 대학교 캠퍼스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두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인 나라입니다. 이 문제도 저는 결국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것과 연계한다면 아까 말한 아이돌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유명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분야를 컨텐츠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한국과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SNS 활동, 유튜브 영상들이 제작된다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개입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일본이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태국 여행업 협회 부회장의 발언이 일본 매체를 통해 나온 것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주장을 그저 음모론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행보를 보면 이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노력해왔습니다. 한국과 태국이 서로 협력하면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두 나라의 관계를 방해하려 할 동기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미국 대사관 직원으로서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정보를 상부에 보고해야 할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확실한 증거 없이 이런 민감한 사안을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됩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지만 그도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동시에 이런 소문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는 제 직무를 벗어나는 일일 수 있지만 이대로 두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태국 여행업 협회의 내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부회장의 발언이 갑작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그의 성향이나 태도와는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개입 가능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외교 관계자들과도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들 역시 이번 사태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과 태국이 경제,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주장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이 국가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제가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부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시에 한국과 태국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국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외부의 개입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정말로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들의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세 나라가 서로 협력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제가 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인이면서 한국인 남편을 둔 태국 주재 대사관 직원으로서 저는 세 나라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제 위치를 활용해 세 나라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태국 내 한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의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인 모임을 주선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각국의 입장을 듣고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태국의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 통해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태국의 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결국에는 일본의 의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발전할 때 그것이 결국 동아시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한 갈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결국에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제가 이 상황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독특한 배경과 경험을 활용해 세 나라 간의 이해를 돕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 나라의 젊은 기업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 간의 교류와 이해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나라의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K-팝, 일본의 애니메이션,
태국의 전통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새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결국에는 새 나라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새 나라의 외교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인 모임을 주선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각국의 입장을 듣고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제가 구상한 협력 방안들을 제안하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새 나라의 문화 교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새 나라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플랫폼에서 새 나라의 언어를 서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새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이번 생도 잘 부탁해라는 말처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처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각국이 가진 재료 문화, 기술, 자원을 가지고 함께 새로운 요리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한 이 과정에서 50대 이상의 경험 많은 세대들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50 환경을 부탁해 와 같은 프로그램처럼 경험 많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과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부탁해라는 책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소중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는 결심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변화를 만들어 봐야겠어. 라고 말이죠.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태국의 미국 대사관 직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